자, 내일 새벽에 많은 초점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가까지 이분과 함께 마감 전략 제대로 세워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뵙네요. 네.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정말 개별 종목들의 등락을 와 이게 간다고 했던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하나씩 열어볼게요. 먼저 에코프로 BM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분기부터 좋아진다는데요. 네. 근데 저랑 정태근 이사님 얘기 전에 얘기 나눈 적 있잖아요. 2분기부터 좋아질 거면 이미 진작에 주가는 움직였었어야 했다. 네네. 그렇죠? 그렇다는 관점에서 에코프로 BM은 현재 움직이는 이 정도와 그리고 매수 리포트가 나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가권에서의 수급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도 강력하게 이번에만큼은 붙어야 하는 건지 전망 주신다면요? 어차피 여기서 대상승 가면은 바닥은 10%, 15%안 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리포트 아까 전에 앵커님께 말씀하셨듯이 이미 움직이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리포트 계기로 해서 정말 돌아서온지 확인하면 돼요. 우리는 굳이 퍼스트 무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는 거 올라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 또 확인 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전하고는 좀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바닥 확인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장세가 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2023년도도 그렇고 과거 2020년, 2021년도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 장세라기보다는 대형주 장세였거든요. 그 속에서 아시다시피 2차전지, 반도체, 2차전지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장세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제가 안 간다고 해도 분명히 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에 좀 제한시켜서 좀 보게 된다면은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좋아진다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까요? 고객사 동향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에코프로비엠의 고객사는 어디냐면은 삼성 SDI, SK온입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냐 마느냐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리비안이 고객사거든요. 리비안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포함이 돼 있다가 13종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리비안의 어떤 생산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요? 보조금을 안 받으면은 과연 수익성이 나올까라는 점에서 보게 되면은 확인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SK온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 동향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탄산리튬을 포함한 핵심 광물이었던 가격 동향. 중국 쪽에서는 소위 이제 탄산리튬 같은 경우에는 톤당 10만 위안이 손익분기점이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7만 7천 위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수익성이 줄만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관망이라고 일단 나오고 있는데 관망 맞고요. 이전과 다른 시선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바닥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관망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바뀌어도 관망은 관망. 왜냐하면 확인할 것들 계속 더 확인해보고 진짜 추세가 견고하게 만들어졌으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네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은요, 지금 기회예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도 앵커님이 질문하실 때 제가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현대일렉트릭이 이 음봉을 보고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음봉이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어야 했다예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나왔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적 잘 나왔어요. 네. 아시잖아요. 실적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점이 도리어 악재라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만큼 올라가 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분기별로 보게 되면은 1,500억대, 1,600억대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탈피가 돼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현대일렉트릭의 어떤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눈높이가 너무 높았네 라고 볼 수 있지만은 좀 안 좋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후자를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이후로 저는 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관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었고, 그래서
적어도 관망 플러스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HD 현대트랙을 포함한 전력 쪽 같은 경우는 네. 3월 달이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은 안 드렸지만. 공매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지난주 목요일 마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이 저평가입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들은 반대 포지션을 가져가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먼저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뭐 제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섣불리 저가 매수, 조정식 매수 관점은 드리고 싶진 않네요. 그러면 HD 현대일렉뿐만이 아니라 전력기기단 같은 통일된 뷰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공매도 시행 시 오히려 2차 전지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로 바라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다가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공매도 입장에 고평가인데 뭐 이거 많이 싸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매도 제기가 되게 되면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가게 되면은 그런 시나리오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챙겨볼 부분이 있어 네. 보이네요. 그때 그리고 수급의 이동을 좀 기밀하게 잘 보아야겠다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자, 장 마감 40초 전입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마이너스권, 코스닥은 플러스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현재 대기 중입니다. 자, 코스피는 0.1% 약세, 코스닥은 0.37%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현선물 매도로서 전 거래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또한 외국인의 포지션은 일관됐다라는 점 챙겨집니다. 특히나 제조나 전기, 전자와 같은 큰 종목들, 사이즈 있는 종목에서부터 밀리는 움직임입니다. 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관망이 짙어진다, 미국에서부터 그랬다와 같은 이야기와 함께 오늘 장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간 새벽 2시에 출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두고 일단은 비중을 줄여내거나 아니면 아무런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 분위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52주 신고가를 나타냈었던 기업들 꽤 많습니다. 조선주 여전히 흐름을 또 가져가고 있었고요. 또 보냉제단도 두 종목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있듯이 계속해서 가는 방향, 추세 훼손 없이 움직이고 있는 쪽도 많다라는 점 챙겨집니다. 자, 3월에는 공매도 시행도 있고 하지만 그 전에 짧게 본다면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사실상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100개, 더 많게는 200개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정책적 변동은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도 약세권에서 결국에는 마감을 지었습니다. 0.24% 내려오면서 2,52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0.41% 올라서면서 72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4천억 원 넘게까지 빠졌죠. 지금 오후장 접어들어가면서 사실상 매도 물량이 더 확대되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가 큰 제조, 전기전자, 운송 장비, 기계 장비와 같은 대형주 단에서 많은 물량이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출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소폭 매수 우위 나타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 우위가 더 크게 나타나고요. 개인은 이 속에서 혼자 사자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단 보면서요.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3,400원 라인대 지금 지나가고 있죠. SK하이닉스는 1.17% 밀려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가수급상 외국인이 그래도 오늘 들어오는 시도는 그려졌다라는 점, 1.17% 밀리면서 일단은 반도체 투톱은 오늘 조금은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바뀐 뷰를 반영하듯이 LG엔솔은 5.17% 상승하면서요. 37만 500원에서 종가 형성하는 흐름이고요. 오늘 가수급상 양 매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기아 쉬어가는 속에서 KB금융 같은 경우도 플러스권, 신한지주와 같은 밸류업 금융주 종목도 중심으로 플러스권 잘 나타나고 있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단 일부는 그래도 살아있음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3.58%
2% 상승하면서요. 31만 8,500원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가수급상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화제의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었는데요. 6.07% 상승 마감입니다. 13만 8,000원에서 종가 형성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사실 멀리 보면 아직도 바닥권인데 추가적인 움직임을 계속 연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따라가는 흐름 나타납니다. 엔캠도 2.42% 상승하고요. 일부 소부장 반도체 라인들은 사실상 제주 반도체가 오늘 상한가에 안착에 성공을 하듯이 일부 반도체주에서는 강세 쪽이 나타났었던 도 있었던 반면 좀 쉬어가는 리노공업이 전거래에 많이 올랐었던 탓에 좀 쉬어가는 종목도 같이 나오면서요.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흐름들은 달리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쭉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대기 장세 속, 관망 속 종목 플레이는 활발했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정태근 이사님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뭐 여전히 트럼프 머스크만 바라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반도체가 오늘 결국 머스크 때문에 움직였다고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텔을 인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슈로 오늘 또 반도체가 움직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트럼프 또 이게서 탄소세 이게 나오면서 온실가스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이목이 그냥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단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 오늘도 이슈를 쫓는 국장 딱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슈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내일은 어떤 일정이 나올까? 다음 주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대형주 장세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대형주 장세가 사실 매매가 좀 더 수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왔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3월달까지는 계속 이슈에 의한 뭐 중소형주 장세 이게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어떤 이슈에 따라서 계속 순환매가 도는 이런 장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그리고 대응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끌어주는 큰 영향력 있는 종목들이 계속 끌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좀 숨이 붙일 수 있는 구간도 맞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잘 가고 있거든요.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지재권 분쟁 협상 이후에 트럼프 취임 전에 원전 동맹 나쁘지 않지? 라는 이야기 여기에 K 가스터빈, 팀코리아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느덧 전고를 회복했습니다. 그렇죠. 강한 종목 아니에요? 이제는 돌파해야죠. 이제는 숙제가 돌파해야죠. 있네요. 네. 일단은 제가 에코프로비엄도 중립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약간 긍정으로 좀 치우친 중립이라 보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미국도 그렇고 SMR에 대해서 2030년 전력 생산 목표를 하고 있는 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무조건 수주 계약 소식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나올 겁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SMR 관련 설계 기업들 쪽으로 계속해서 컨택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컨택이 만약 성사가 되게 되면은 5년간 62개 정도의 모듈 수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2022년 아마 12월일 거예요. 12월 달에 이미 주단 소재 제작 계약을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만 진행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납품 계약 소식이 나올 거란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체코 경스로 원전이 아니라 SMR 쪽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경스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대감이 아니라 확정 짓고 이제 만든다. 그러니까 과거 2009년 바라카 원전처럼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주가가 움직일 건데 SMR 쪽은 이제 시작한다. 이런 기대감만으로 아마 주가가 움직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를 드자면 우주의 기운이 트럼프 머스크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어쨌든 SMR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바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제 SMR과 연관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조금만 참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로봇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부각이 될 때 언제 부각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섹터였거든요. 왜냐하면 공약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SMR이 부각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는 뭐 콕 집어서 내일이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오는 건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정시 매수해서 기다려보게 된다면은 반드시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SMR 키워드 쪽으로 조금 더 비중 있게 보시는 네네. 점도 여러분 꼭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사님. 네. 그러면 이슈에 쫓아다니는 시장, 대형주보다는 개별적인 모멘텀 붙은 쪽에 탄력도가 더 많은 장세 속에서 네네. 관심주는 어떻게 뽑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네. 준비했어요. 지금 장세에 맞게. 셀비온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셀비온? 했거든요. 네. 최근에 그 방사성 의약품 관련돼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상장 종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만한 얘기들이 그리고 뉴스들이 계속 나와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방사성 의약품 LU-177-DGUL이라는 이 임상 후보 물질을 계속 임상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값이 나왔는데 거기는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 회사의 경쟁업체 같은 경우는 3상에서 한 30%에 못 미치는 네. 그런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상에서 이미 45%가 나오게 되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효과가 더 높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빨리 조기 출시 여기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기대감이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런 기대감에 부응하는 속도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주가가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1월 16일부터 나왔거든요. 그 16일에 15%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현재 이틀 동안 상승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도 제가 봤을 땐 지금 접근이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허가가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미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아마 미국 쪽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매수가 밴드로 제시하겠습니다. 15,300원에서 네. 16,30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19,000원,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비온 좋습니다. 확실히 그 제약바이오 네. 전반적으로는 좋은 시선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개별적인 이런 모멘텀 품목 쪽에 있어서는 네네네. 개별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얘기해 네, 그렇죠.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도 이런 이슈가 있고 확실한 쪽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열고 바라보는 장세는 유효해 보입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밤에는 미국장이 열리지 않지만 오늘 새벽 2시 이제 곧 있겠죠. 취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이슈에 또 많은 시장이 움직이게 될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